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시 중에 조국이라고 하는 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 세계를 이해할 때 그 신동엽이 조국이나 국가 체제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 먼저 읽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국. 화창한 가을, 코스모스 아스팔트가에 몰려나와 눈먼 깃발 흔든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강연변 물을 다듬고 있지 않은가. 실록 피는 5월 서구 사람들은 은행 소리에 홀려 조국의 이름 들고 진주 코골이 얻으러 다닌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꿋꿋한 설악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있지 않은가. 무더운 여름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 쏘러 간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쓸쓸한 간이역 신문을 들추며 비통 삼키고 있지 않은가. 그 멀고 어두운 겨울날 이방인들이 대폭 끌고 와 강산의 이마 금 그어 놓았을 때도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꽃피는 남북 평야에서 주림 참으며 말없이 밭을 갈고 있지 않은가. 조국아,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주워본 적 없었나니. 슬기로운 심장이여, 돌 속 흐르는 맑은 강물이여, 한 번도 우리는 저 높은 탑 위 왕래하는 아우성 소리에 휩쓸려 본 적 없었나니. 껍질은 껍질끼리 싸우다 저희끼리 춤추며 흘러간다. 비 오는 오후 버스 속서 마주쳤던 서러운 눈동자여, 우리들의 가슴 깊은 자리 흐르고 있는 맑은 강물 조국이여, 돌 속의 하늘이여, 우리는 역사의 그늘 소리 없이 뜨개질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조국아, 강산의 돌 속 쪼개고 흐르는 깊은 강물 조국아, 우리는 임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말없이 총기로 더럽혀진 땅을 빨래질하며 샘물 같은 동방의 눈빛을 키우고 있나니. 신동엽의 조국을 읽으면서 사실은 신동엽 시인을 민족 시인이라고 많이 불렀죠. 껍데기는 가라가 이제 외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세가 아닌 내부에 대한 어떤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민족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국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하여튼 새로운 애국, 애족 이런 것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자 이제 이런 의미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동엽 시인이 발이라고 하는 시에서 얘기하기를, 발이라고 하는 시, 문익환 목사의 발바닥 사상이 나온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신동엽의 발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들 나무의 등 어깨 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너만은 땅을 버리지 못했구나. 지금 이제 발바닥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한테 넌 우리네 조국. 신동엽 시인이 조국이라고 말할 때 이 조국은 뭐냐면은 발이에요. 발바닥. 발바닥의 세계. 이 발바닥의 세계를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 지칭을 하면은 민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중을 조국이라고 이 사람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보면은 신동엽은 발도로 너는 내 조국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화창한 가을 코스모스 아스팔트가에 몰려나와 눈먼 깃발 흔든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강연변 물을 다듬고 있지 않은가. 지금 화창한 가을날 코스모스 아스팔트가에 몰려나와서 그 깃발을 흔들었으면 뭔가 지금 환영하거나 뭘 기원하거나 축하하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을에 그 깃발을 그렇게 흔들었는데, 환영의 깃발을 흔들었는데, 그거 깃발을 놓고 눈먼 깃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깃발을 흔들 자리인지 안 흔들 자리인지 알 수도 없지만 하여튼 깃발이 흔들렸어요.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강연변물을 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맨 첫 연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째 연에서는 실록 피는 5월
서부 사람들의 은행 소리에 홀려. 지금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저 열매 은행 말고 저 뱅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피는 올 서부 사람들은 은행 소리, 돈에 홀려서, 그러니까 이자놀이에 홀려서, 돈놀이에 홀려서 조국의 이름을 들고 진주 코골이를 얻으러 다닌 건 우리가 아니다.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뭔가 지금 환영으로 나왔었고 조국의 이름을 들고 진주 코골이를 얻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거기 비추어서 지금 이 발바닥들은 꿋꿋한 설악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있지 않은가. 무더운 여름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 쏘러 간 건 우리가 아니다. 지금 여름철이니까 무더운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땡볕이 가득 찬 곳이죠.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 쏘러 갔단 말이에요. 총 쏘러 간 건 우리가 아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베트남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월남전 파병. 지금 이 시를 쓴 게 1969년 6월호에 발표를 했는데요. 월남전에 우리나라가 1차 파병을 한 것이 1964년이에요. 60년에 4.19가 일어나고 바로 이듬해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게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통치권을 장악을 해서 대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제 사회에서 저 사람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 잡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불편하죠. 다른 나라들에게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일이 두 가지예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1960년대를 수놓은 사건은 딱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하나가 뭐냐면은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마음의 빚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 해서 일본한테 협조를 받아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지금 미군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 평화군의 이름으로 베트남군하고 싸우느냐 아니면은 미국의 이름으로 싸우느냐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자꾸 끄집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전쟁에. 그래서 한국군을 파견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 전에 미제 용병으로 한국군들이 들어가서 이제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을 쏘게 된 거예요.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쓸쓸한 간이역 신문을 들추며 비통 삼키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이 군대 파병할 때 국회에서도 단 한 명, 국회의원 단 한 명 빼놓고는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끝없이 순환과 침략을 받아온 우리로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침략군의 일부가 되어서 타인을 공격해버리는 그런 아주 이제 난처한 역사를 지금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지금 신동엽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쓸쓸한 간이역에서 신문을 들추며 비통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멀고 어두운 겨울날 이방인들이 대포 끌고 와 강산의 이마 금고 놓았을 때도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미국, 소련 등에 지고 분단 이렇게 확정지어서 저 빼도 박도 못할 분단 체제를 만든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발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조국이 신동엽이 말하는 조국은 발바닥이고 민중이 한 일이 아니에요. 조국아,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나무 발톱에 주어본 적 없었나니 온 국민적 열기를 모아서 온 국민이 스스로 어느 나라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 전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슬기로운 심장이여 돌속 흐르는 맑은 강물이여 한 번도 우리는 저 높은 탑이 왕래하는 아우성 소리에 휩쓸려 본 적 없었나니 껍질은 껍질끼리 싸우다 저희끼리 춤추며 흘러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누구 생각이 나냐면은 무하마드 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당시에 가장 저 지구촌의 주목을 끄는 스포츠 종목이 권투였죠. 알리는 가장 전설적인 권투 선수죠. 그러니까 알리에게 군대 가라고 하니까 그 알리가 베트남 파병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내가 왜 군대에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느냐. 적어도 그들은 나한테 깜둥이라고 놀리지 않는다. 이것이 알리가 했던 발언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나한테 깜둥이라고 놀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이 왜 흑인들의 적이냐.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다. 껍질은 껍질끼리 싸우다 저희끼리 춤추며 흘러간다. 각종 체제들이 체제들이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지, 사실은 이 전쟁의 형태들이 압도적 다수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발들, 그러니까 민중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비 오는 오후 버스 속에서 마주쳤던 서러운 눈동자요. 이 서러운 눈동자 하나를 마주쳐서 아마 지금 이 시를 쓰게 됐을 거예요. 이 시의 착상을 얻은 구절이 여길 거예요. 버스 속에서 아마도 파병 용사의 눈빛을 봤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속에 묻혀 있었던 지금 감정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깊은 자리 흐르고 있는 맑은 강물 조국이요. 제가 그 신동엽의 시 얘기를 하면서 신동엽의 발은 문익환의 발바닥 사상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이 발바닥의 역사를 쓴 것이 문익환의 그 저술 중에서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히브리 민중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발바닥의 역사로 재해석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신동엽의 시들도 저 발바닥의 역사, 발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신동엽이 조국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그래서 체제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극히 비체제적인 용어입니다. 비 오는 오후 버스 속에서 마주쳤던 서러운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를 보면서 본인이 바로 떠올린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들의 가슴 깊은 자리 흐르고 있는 맑은 강물이에요. 조국이여 돌 속의 하늘이여 우리는 역사의 그늘 소리 없이 뜨개질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지금 이렇게 맑은 강물 흐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신동엽은 역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신동엽의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정리한다면은 사람이 하늘이다죠. 우리 사상이 원래 신동엽은 발이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다가 아니라 발이 하늘이다. 돌 속의 하늘이여 우리는 역사의 그늘 소리 없이 뜨개질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조국아 강속의 돌 속 쪼개고 흐르는 깊은 강물 조국아 우리는 임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지금 여기서 임진강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단 때문이에요. 제가 1993년도에 베트남 여행을 처음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인상 깊은 게 두 개의 박물관이에요. 하나가 베트남에 전쟁 박물관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전쟁 범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쟁 범죄 박물관에 가면은 그때 당시 우리가 아주 뜨거워 그랬어요. 맹호 부대가 첫 진주하고 있는 베트남에 그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이제 미군들이 이제 중심이 돼 있죠. 미군들이 진주에 와서 어떤 식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그 박물관에서 쭉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군들 진주해 올 때 한국 그 맹호 부대가 같이 이렇게 진주에 들어와서 그 전쟁 범죄에 참여하는 그런 사진이 있고, 전쟁 박물관에는 그 미국 군들과 맞서 싸우는 이제 베트남 군대들의 기록이 이제 쭉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북한에서 보낸 군사 고문단이 찍혀 있어요. 우리 모습은 두 개의 모습이에요. 전쟁 범죄 박물관에서 만나는 한국인과 전쟁 박물관에서 만나는 한국인은 하나의 한국인인데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 분단의 문제를 지금 이제 임진강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진강이 딱 끝났을 때 서해 쪽에서 북에서 흘러온 강과 남쪽에서 흘러간 강이 만납니다. 쉽게 말해서 남한강 그 태백 금대산 골짜기에서 발원해갖고 남한강이 서울 앞을 거쳐서 강화도를 지나서 바닷물에 합류되는 지점에 북에서 흘러내려온 임진강도 거기에서 합류가 돼요. 그래서 임진강변은 지금 남북의 물이 섞이는 곳이에요.
조구가 강산의 돌속 쪼개고 흐르는 깊은 강물 조구가 우리는 임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말없이 총기로 더럽혀진 땅을 빨래질하며 샘물 같은 동방의 눈빛을 키우고 있나니 여기에서 또 꽤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샘물 같은 동방의 눈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동엽 시인이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할 때 알맹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알맹이는 상당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므로 좀 더 여러 편의 시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종합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자꾸 저축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조국이라고 하는 시는 신동엽 시인이 쓴 베트남전에 대한 베트남 한국군 파병에 대한 신동엽 시인의 발언이에요. 성토고 분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아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조국에서도 우리아는 파시즘에 대한 신동엽 시인의 응답이랄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신동엽 시인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